네, 안녕하세요. 큐잉글리시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은 제가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번 성적 때문에. 그쵸? 아, 저도 속상해요. 이게 시험을 잘 본 친구는 이제 본인이 자랑에 맞고, 시험을 못 본 친구는 선생님 탓 절반, 여러분 탓 절반. 뭐 그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제 수업 듣고 100% 성적이 다 올랐다. 그럼 저는 재벌이겠죠, 뭐. 이 학원이 이렇게 코딱지만 하지 않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 널브러져 있는 시험지 있잖아. 다시 쳐다보기도 싫은 그 시험지 있잖아. 이게 헤어진 남친하고 비슷한 거야. 쳐다보기 싫은데 걔를 분석을 해야 다음에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 다음번에 조금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으려면 지난 시험지 얘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한 문장 한 문장을 다시 여러분과 뜯어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해설 길게 하면 이 영상 안 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딱 듣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내 공부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하나 딱 던져주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학부모님들 들으실 부분이에요. 볼게요. 여러분은 딱 일부만 들어주세요.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시험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느냐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되느냐 그런 원시적인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여러분이 봤던 텍스트가 8,500여 텍스트다. 이거는 본문과 해석 그리고 주요 단어 설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8,500 많아 보입니까? 여러분이 1학년 때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작년에 했던 게 본문만 15,800, 16,000이에요. 본문만 2배인데 단어도 어려워졌고요. 내용도 어려워졌고 문법도 어려워요. 그쵸? 근데 여기 뭐가 첨가됩니까? 모의고사가 21,000. 여러분 원래 25,000인데 제가 장문 독해 뺀 겁니다. 두 지문을. 그랬더니 21,000이 되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내용은 어려워졌는데 한 4배 정도, 4곱절은 분량이 많아졌으니까 실제 학습해야 될 양은 8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전략,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공부의 양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란 공부 방법과 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2학년이 된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 1학년 때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이 모양이지? 당연하죠. 교과서 글자 자체가 15,800에서 27,900으로 늘었어요. 엄청 늘었죠. 그리고 모의고사 이것도 장문 독해를 뺀 건데 34,000이에요. 장문까지 하면 4만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쉬운 8,000개, 조금 어려운 37,000개에서 더 많이 어려운 62,000 텍스트로 늘었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똑똑하니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내 공부 방법으로 62,575글자나 되는 이 텍스트를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잘 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던 복습 패턴으로 이 친구들을 전부 소화시킬 수 있을까? 한 5,000개 하다가 보면 뒤에 거 까먹고 한 5만 개 하다 보면 앞에 있는 10,000개 까먹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공했던 스타일이 있어요. 막판에 몰아가지고 통함기 그리고 문장에 빈칸 뚫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본문을 변형을 많이 하지 않지만 2학년 때부터 많이 변형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학교에서 본문 변형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주요 어법 포인트에 있는 대목을 충분히 여러 번 써봐야 돼요. 그래서 단어가 바뀌어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어순을 잘 기억하면 돼요. 어순을 잘 기억하면 단어가 바뀌어도 틀리고 싶어도 못 틀려요. 그런데 급하니까 아무 원리 원칙 없이 그냥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끊어 읽어야 돼 이런 주요한 표현은 끊어 읽어야 돼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심지어 이번에도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거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A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니? 그런데 안 나왔다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출제가 됐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아, 복습량이 현저히 부족하구나. 얘가 아직도 중학교 때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뭐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모르겠지만 영어 같은 과목은요 여러분들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막판에 몰아서 안 되죠. 그냥 요거 8,000에서 3만에서 6만으로 느는 요것만 보고 여러분이 그냥 한 5분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음 시험 되면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62,000에서 늘면 늘지 감소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가 우리 재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학부모들 그리고 이제 우리 큐잉글리시를 아직 찾지 않으시는 분들 큐잉글리시에 문을 두드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제 들어갈 영상입니다. 내신 영어가 뭐냐 알고 있냐? 여러분은 당연히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정보 비대칭이 심해요. 그리고 이 비대칭을 만든 건 여러분의 탓도 있지만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을 상담하고 관리했던 소위 전문가들 그분들 탓도 있겠죠.
제가 정말 놀라는데 이 지역에 제가 한 3분 정도 만나봤어요. 10년 동안 수도여자 고등학교를 담당했다는 선생님들. 이 수도여자 고등학교 영어 평균 성적하고 표준 편차 점수를 모르세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들이 전문가래. 막 저한테 막 조언해줘요. 야, 수도여자 고등학교 어떻게 내신 대비해야 되냐면 말이야. 뭐 이렇게. 근데 보면 기가 찹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수도여자 고등학교 검색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수학이랑 영어를 특히 많이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보세요. 말이 어려워도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한참 돼갖고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현재 지금 학교 선생님이 아닌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평균을 봐요. 평균은 뭘 나타내냐? 우리 지금 이 학생들이 이 시험 문제를 쉽다고 생각하는지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이건 객관적인 난이도는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전반적으로 선행을 안 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50점대 평균이 나와도 그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봤더니 어이구 15를 넘어가 막 20 가까이 돼. 20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뭐예요? 평균은 낮은데 애들은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나 봐. 그래서 성취도 분표를 또 봐요. 근데 수학은 재미난 게 영어랑 평균이 비슷한데 A 맞은 애들이 되게 많으니까 90점대가 되게 많은 거죠. 신기하죠? 다시 말해서 평균은 낮은데 90점대 애들이 되게 많다는 게 무슨 뜻이죠? 중학교 때 이 동네 애들이 수학학원은 그래도 열심히 다닌 거죠. 꽤 한 거야. 그래도 8, 90점대가 꽤 있어. 한 50%는 되는가 봐. 근데 보세요. 영어는 어때요? 전교의 절반이 10점, 20점, 30점, 40점 초반까지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50%가 영포자예요. 영어학원은 다니니까 난 영포가 아니라고 지 혼자 생각은 해. 영포야. 근데 모의고사도 3등급도 안 나온다고 이건. 4등급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학원은 다니기는 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학습해야 될 양은 많아. 근데 중학교 때 스타일로 덤벼. 영어는 다 깨지는 거예요. 보세요. A 맞은 애. 그러니까 90점대 맞은 애가 5%밖에 안 돼요. 첫 시험에서. 그러니까 수도여자 고등학교인데 애가 영어가 한 95점 나오잖아요. 영어 영재인 거야. 근데 다른 학교 가면은 80점도 못 맞은 애인데 여기서는 95점 맞고 영재가 되는 거지. 그만큼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선행이 되게 낮다라는 거고요. 중학교 때 모르겠어요. 학교 탓인지 학원 탓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타 지역에 비교해서 영어 선행은 정말 안 돼 있어요. 이게 영어가 수능에서 절대평가화된 게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뭐냐? 우리가 정시로 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정시로. 대부분 수시로 가고 싶어 하는데 수학이랑 영어랑 여러분들 단위수가 똑같죠. 국영수 똑같고 사회랑 과학도 단위수가 1학년 때는 4단위로 똑같아요. 한국사가 3단위고 그죠? 영어를 내가 5, 6을 맞았어요. 근데 수학을 2를 맞았어요. 합치면 4등급입니다. 의미가 없는 등급이 된 거죠. 합쳤더니. 그러니까 모두 고르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영어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냥 통문장 암기시키고 문장에 빵꾸 뚫어놓고 그렇게 해서 대비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시험범위랑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좀 빠르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영어 실력 자체를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학원 상담하실 때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근데 요거 좀 이따가 설명하고 제가 미리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보통 저희 학원에 찾아오시지 않고 대부분 바쁘시니까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시는데 전화 상담할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지역에 온 지 몇 년 됐는데 이 지역에 와서 느끼는 깜짝 놀란 일이 뭐냐면 우리가 내신 전문 학원이잖아요. 그죠? 내신 전문 학원인데 뭘 물어보느냐면 어머님들이 무슨 교재를 쓰냐요. 그럼 저는 그런 질문을 딱 하시는 분한테 반대로 여쭤봐요. 어머님 애가 첫째죠. 100% 첫째야.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하나도. 아니 고등학교 내신 대비라는데 교재를 못 쓰는지 물어보는 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저 같으면 큐잉글리시를 인터넷에 치면 블로그가 나오잖아요. 블로그 글 좀 보겠어. 그리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이 큐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도 나 같으면 몇 개는 찾아볼 것 같아. 왜? 비싼 돈 내고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를.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귀찮으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제가 거짓말로 속이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제가 볼 땐. 이게 좀 욕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뭐 팩트니까.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중학교 때까지 보낸 대로 보내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아이의 성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학원을 어디는 보내야 되니까 그냥 보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관심이 없다고. 아니 어떻게 수업을 해주는지 관심이 그렇게 안 드시나?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거 거기 누구 다녀요? 이런 걸 물어봐요. 아니 누구 다니면 뭐 어떡하게? 주변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애가 있는지
고민은 되시겠지. 근데 그런 학생 학원 안 와요. 공부에 아예 뜻이 일도 없는 학생들은. 그리고 본인 자녀는 어떤 애인지 모르잖아. 근데 남의 자녀가 뭐 어떤 애가 있냐 거기 그런 거 물어보신다고. 저는 그걸 물어보는 순간 다른 학원을 좀 알아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받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원이 작지만. 그러는 분들이 유독 많아.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대치동에서 학원하고 송파에서 학원할 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정말 쓸데없는 걸 물어.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전화 상담 내가 할 때마다 그래도 체크는 하거든요. 와가지고 전화로 상담한 거 확실히 60건은 넘어요. 제가 체크 안 한 거는 이제 카운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물어보시는 게 교재 못 쓰는지를 물어봐요. 아, 이게 초등학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하는 거지, 지금. 속상한 거죠. 이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영작 대비 어떻게 해줘요? 그리고 수업 외적인 부분이 수도여자고등학교는 수업에서 아예 안 한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줄 건데? 아 정말로 프린트에도 없어.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어. 수업 시간에 언급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거 출제 많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줄 건데? 이런 거 질문하셔야지. 어휘 어떻게 해주냐? 어휘는 사실 내신학원에서 해주긴 좀 힘들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몇 주 과정으로 하냐? 그리고 주별로 테스트를 하냐? 어떤 종류의 테스트냐? 테스트지 내가 볼 수 있겠냐? 아 그런 거 질문 하나도 안 해요. 진짜 웃긴다니까. 그냥 뭐 믿고 보내는 거야. 믿고 월 30만 원이나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애가 한 번 들었던 수업을 반복해서 다시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가면은 뭐 보강을 해주냐. 어떻게 보강을 해줘요. 찾아오면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몸이 하나인데. 그러면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애가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공부 지향성이 있는 애만 보긴 보는데 저희는 영상으로 다 만들어줘요. 그것도 고퀄러티로 50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여러분 편집 시간이 2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주요 파트는 전부 영상으로 남겨요. 그리고 제가 수업한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학부모님이 그 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기출문제 가져다가. 그렇게 해서 다 자신있게 드리거든요. 아, 이런 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걸 여쭤보시면 안 돼요. 그냥 어머님 티가 바로 나는 거야. 이분은 하나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티가 나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최소한 그런 질문은 학원 구할 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무리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